기업의 동향을 살펴보는 기업 업앤다운입니다. 먼저 다운 기업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이제는 마피아 대신 철피아가 등장했네요. 이 철피아 정말 생소한 단어가 아닐 수가 없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한국철도공사의 퇴직자 이분들을 철피아라고 부릅니다. 네. 철도 마피아의 줄임말인데요. 이제 계속 이제 마피아의 신조어들이 네. 생겨나고 있습니다. 결코 좋은 현상만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철도 마피아가 민간 철도 차량 검사 업체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누군 의원이 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민간 사업자 회사에 이렇게 코레일의 그 퇴직자들이 이미 장악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요. 신규 철도 차량 검사의 경우에는 한국철도차량 엔지니어링과 그리고 KRENC라는 회사 이렇게 두 곳에서 독점적으로 맡아서 검사를 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업체에는 현재 코레일과 또 함께 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 퇴직자들이 현재 대거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현대로템은 이 철도 차량을 독점 생산하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업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철도 차량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회장과 이사장, 감사, 그리고 경영지원본부장 등 처장급 이상의 퇴직자들이 6명 이상 지금 재직을 하고 있고요. 또 검사원 대부분은 코레일 출신이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KRENC에는 확인된 코레일 퇴직자 출신만 13명이 된다고 하니까요. 퇴직자들 정말 요즘 나이가 무색하다고 하긴 하는데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민간 그 회사에 재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공공기관과 민간 회사 거의 뭐 한 몸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네, 이 차량 검사를 하는 업체에 이 검사를 받는 기관의 퇴직자들이 취업을 한다. 이 정말 한 회사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이 그동안 유착이 없을 수가 없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철도 안전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 차량 제작자는 차량을 판매하기 전에 35개 항목에 대해서 완성 검사를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도 차량 완성 검사 기관인 철도 차량 엔지니어링과 그리고 KRENC 이 두 곳뿐인 이 회사에 철도 차량 검사는 철도 차량 엔지니어링이 독점을 하다가 지난 2010년에 이 KRENC가 함께 뛰어들어서 독점에서 두 회사로 더욱더 확대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2010년부터 지난 4월까지 철도 차량 엔지니어링이 검사한 차량 수는 1000대, 또 KRENC는 같은 기간 280대를 검사를 했거나 또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신규 차량의 안전에 대한 검사를 사실상 차량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검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견제 능력이 없는데 이런 회사들이 철도 차량에 대한 신규 차량에 대한 검사를 해왔다니까 안전성은 전혀 담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때문에 유착 관계로 그동안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레일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은요, 철도 산업의 특성상 인력풀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차량 전문가가 많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요건을 충족만 하면 검사 기관을 좀 늘려서 여러 업체에 맡길 방침이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세월호 참사와 함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관피아에서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눈물과 함께 관폐를 척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코레일의 이런 유착 관계, 검사 유착 관계도 비슷한 닮은 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코레일 그동안 방만 경영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 이런 관피아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이 철피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뭐 코레일뿐만이 아니라 국토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태 파악을 통한 여러 가지 유착이라든가 의혹들은 말끔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는 각 분야의 관피아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관피아 척결 의지를 언제쯤이면 피부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 주변에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운송수단만큼은 특히 관피아를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업계업 알아보겠습니다.
이 한국전력이 사우디아라비아에 25억 달러 규모의 중유 화력발전소를 준공했죠. 네, 그렇습니다. 벌써 준공식을 가졌는데요. 이 한전의 조한익 사장이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다녀왔습니다. 네. 조한익 사장을 비롯해서 3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1204메가와트의 라빅 발전소 준공식을 가졌는데 1204메가와트 정말 손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계산이 되는 그런 숫자는 아닙니다. 엄청난 규모인 것 같은데 라빅 발전소는 총 사업비만 약 2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조 5천억 원이나 들어가는 아주 거대한 규모의 사업이라고 합니다. 한전에서 수주한 해외 IPP 사업 중에는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공동 사업주인 한전과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ACWA사가 공동으로 투자한 BOO 사업 방식의 사업이라고 합니다. 향후 20년간 한전은 이 사업 운영을 통해서 약 55억 4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겠다라면서 야심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이 라빅 사업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내 최대 규모의 민자 중유 화력 발전소로서 총 120만 명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아주 거대 규모의 사업이라고 합니다. 조한익 한전 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한전은 중동 지역의 안정적인 그런 전력 공급을 통해서 경제 발전의 기틀을 또 다지고 또 중동 원전 사업 등 신규 프로젝트 입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라빅 발전소 사업은 발주처가 연료 공급을 책임지고 또 전력 구매도 보장하는 사업 구조라서 안전성과 수익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한전이 국내 중소기업들과 함께 동반 진출을 확대해 국내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앞으로 상생 협력하는 한전의 듣기 좋은 소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주경제를 검색하시면 아주 모바일 TV를 스마트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